안녕하세요. 마음의 안따입니다. 네, 오늘은 성격장애의 두 번째 시간으로서 조현성 성격장애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성 성격장애는 심리 정서적으로 매우 무뚝뚝해서 기쁨이나 즐거움 같은 것들을 사실 거의 느끼지 못하고, 또 인간관계가 매우 단조로워서 사회에 부적응이 초래되는 성격이 바로 조현성 성격 장애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가 이제 조현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은 이제 조금 변형이 된 단어예요. 원래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분열로 조금 이해하면은 편한데, 분열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무엇인가 융합되지 못하고 통합되지 못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분열이라고 말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흙과 백이 있잖아요. 그럼 여기 안에서 나름대로 좀 통합적 사고도 해야 되는데, 특별히 조현, 분열에 대한 이슈가 있는 사람들은 이게 통합 자체가 안 되고 흙이면 흙, 백이면 백, 그렇게 이제 이해를 또 인지를, 사고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 더하여서 우리가 지금 지난번에 편집성 성격 장애를 다루었고, 오늘은 조현성을 다룰 것이고, 그 다음 주에는 이제 저희가 조현형에 대해서 다룰 거거든요. 근데 이것이 하나의 A 클러스터라 그래서 이제 A군 성격 장애로 분류가 되거든요. 근데 A군 성격 장애의 특징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편집, 조현성, 조현형의 특징이 뭐냐? 기이한, 그리고 괴상한 그런 어떤 사고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조금 이해를 가지고, 이러한 단어의 이해를 가지고 좀 오늘의 영상을 보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조현성 성격 장애의 핵심 인지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먼저 첫 번째가 뭐냐면 타인의 반응이 중요하지 않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무시해도 된다라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인지라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어떤 적대심으로 오는 그런 어떤 무시해도 된다라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좀 이해를 하고 있을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 핵심적인 인지는 뭐냐면 나는 그냥 혼자 있는 것이 낫다. 이것이 바로 조현성 성격 장애자들에게 있는 기본적인 인지, 가장 핵심적인 인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도 핵심 인지가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러한 어떤 핵심적인 인지 아래에 두 가지의 특징이 있다는 것이죠. 먼저 첫 번째는 뭐냐면은 사회적 관계를 원하지 않아요. 사회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두 명 이상 있을 때, 그리고 다수의 사람들, 그런 관계, 그 사회적 관계를 이제 원하지 않는다라는 가장 핵심적인 특징이 있는데, 여기에 더하여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좀 하게 되면 그저 그냥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제일 좋다. 네,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제일 낫다라고 이들이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나에게 간섭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고 계속해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타인과 관계를 맺게 되면 그 안에서는 반드시 문제가 생겨나게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관계를 원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고, 이제 두 번째 주된 특징으로서는 뭐가 있냐면 감정을 느끼고 표현하는 부분이 제한되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까 정의적인 부분에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심리 정서적으로 굉장히 무뚝뚝하다. 네. 그리고 어떠한 특정한 감정들이 표현되지 않는다. 거의 잘 느끼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특별히 기쁨, 감사함, 즐거움, 이런 것들을 거의 느끼지 못하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반응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어떤 감정적 반응이나 눈빛이라든지 또 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거의 변화가 없다. 그런 것들을 거의 드러내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핵심적인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DSM-5의 진단 기준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조현성 성격 장애와 관련돼서 진단 기준은 크게 7가지가 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제 첫 번째는 뭐냐면
가족과의 관계를 포함해서 친밀한 관계를 바라지 않고 즐기지도 않는다. 그리고 두 번째, 항상 혼자서 하는 행위를 선택한다. 세 번째, 타인과의 성적 경험에 대한 관심이 거의 없다. 그리고 네 번째, 거의 모든 분야에서 즐거움을 취하려 하지 않는다. 그리고 다섯 번째, 1차 친족 이외, 다시 말하면 뭐 어머니, 아버지, 이렇게 내 동생, 뭐 형, 이렇게 누나, 그 외에 친한 친구가 없다. 그리고 여섯 번째, 타인의 칭찬이나 비난에 무관심하다. 그리고 일곱 번째, 감정적 냉담, 유리 혹은 단조로운 정동의 표현을 보인다. 그래서 이러한 진단 기준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지난번에 그 편집성 성격 장애와 똑같이 네 가지 이상이 이런 증상이 나타나고 또 지속이 된다면 조현성 성격 장애자다라고 진단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편집성 성격과는 다르게 이 조현성 성격 장애는 그에 대한 원인 자체가 조금은 분명하다. 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어요. 일단은 이것을 이야기하기 전에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제 기능의 손상, 네, 이 부분을 우리가 핵심적으로 기억을 하셔야 된다 그랬잖아요. 무엇이 과하게 발달했고 또 무엇이 과소하게 발달됐다. 이 부분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특별히 조현성 성격 장애자들에게 과하게 발달하는 것이 뭐냐면은 이 고립감이 굉장히 과하게 발달을 했다는 거예요. 고립감.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자율적인 부분들이 있죠. 네, 우리가 자율적인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이 너무 과하게 발달한 측면들이 있어요. 그러면 반대로 과소하게 발달된 부분이 뭐냐면은 인간관계, 우리는 인간관계가 필연이잖아요. 그렇죠? 이거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들은 이 인간관계, 또 이런 대인관계의 상호성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이 안에서의 친밀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과소하게 발달이 돼서 이런 조현성의 모습을 나타낸다. 우리가 좀 이러한 이해를 가지고 또 구체적인 좀 원인을 좀 설명을 하면, 이야기를 해보면, 첫 번째는 기본적 신뢰의 결여가 있다는 거예요. 에릭 에릭슨이 심리사회 그 8단계 이론에서 가장 첫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은 인간에게 가장 먼저 발달돼야 되는 것이 뭐냐? 신뢰와 불신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조현성 성격 장애자들을 보면은 이 기본적인 신뢰가 결여가 됐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어린 시절에 부모나 또 나를 이제 좀 케어해 줄 수 있는 보호자로부터 매번 좀 거부를 당했거나 수용되지 못한 어떤 경험들이 많았었을 때 이는 뭐가 형성이 되냐면 뭔가 이렇게 신뢰감이 형성된다기보다 불신이 거기 안에 생기게 되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은 세상을 굉장히 믿지 못하고 이게 동떨어진 이제 이 부분. 그러니까 첫 번째 심리적 과업 자체가 이제 발달이 되지 않다는 것은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원인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부적절감의 요인이 있어요. 부적절감의 요인. 자, 부모나 보호자에게 이렇게 케어를 받고 양육을 받는 동안에 따뜻한 돌봄이나 어떤 이렇게 애정, 이런 것들을 받지 못했던 경우에는 한마디로 긍정적인 자극을, 긍정적인 경험을 못 받은 것이잖아요. 그럼 당연히 뭐가 생겨나게 되겠죠? 부정적인 자극이 나한테 오겠죠. 부정적인 어떤 경험들에 노출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내가 부적절감이 바로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어디에 나중에서 나타나게 되냐면 나중에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을 때 이것이, 이 결함이 나타나게 돼요. 내가 좀 타인과 관계를 맺으면 나는 여기 안에서 반드시 문제가 생겨나게 될 거야 라고 하는, 아까 제가 특징 설명드렸죠. 이러한 면모들이 이제 이 원인 때문에, 부적절감 때문에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조현성의 어떤 면모들이 있고 또 내 주변에 이런 조현성적인 어떤 면모들이 있는 사람들을 만난다면 그들과 이제 함께 지내는 법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그거를 조금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죠. 자, 첫 번째는 우리가 조금 인내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들은 굉장히 소극적이에요. 기본적으로 태도나 어떤 모습이나 행동 자체가 굉장히 소극적이거든요.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좀 인내심을 가지고 조금 기다려주는 일단 태도가 필요하고, 그리고 그들은 사실은 거의 말을 하지 않아요. 아까 표정도 없고 감정도 별로 없고 못 느끼고, 그런 어떤 침묵적인 모습을 수용하면서 천천히 관계를 맺어가는 시도가 우리에게 이제 필요하다는 것이죠. 조금만 더 이제 설명을 하면, 좀 이야기를 좀 풀어보면, 이제 이들은 기본적으로 나만의 세계, 그리고 나만의 공간을 침해받는 것을 매우 좀 힘들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점을 기다리면서 너무 옆에 있는 사람이 좀 서두르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제 인내를 계속하는 어떤 측면들이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들과 조금 재미있는 일들, 또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일들, 즐거운 일들을 함께 하는 것이 필요하다. 네. 이들은 특별히 여러 가지 감정들 중에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뭐 기쁨이나 즐거움, 뭐 이런 어떤 행복한 감정들을 거의 느끼지 못하거든요. 근데 이들이 주변에 있다면 이들과 뭐 재미있는 놀이를 할 수도 있고요. 뭐 캠핑을 가서 뭐 우리가 뭐 불멍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도 참 재미있구나. 뭐 이런 게 또 의미가 있구나. 뭐 아니면 또 다른데 뭐 우리가 스포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또 같이 스포츠를 즐기면서 이들과 좀 여가 시간을 함께 좀 보내주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이제 여러 가지 면모들이 있지만, 내가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일단은 나에게 허용적인 어떤 그 모습들이 나에게 필요하다. 예를 들면, 나는 조금 기쁨을 표현해도 된다. 나는 즐거움을 좀 느껴도 된다. 라고 하는 이런 허용적인 마음을 갖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그리고 감정은 여러 가지가 있다라는 것을 내가 조금 공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사실 흔히 감정은 많이 느끼고 살지만 사실 감정은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래서 좀 이런 부분에서 노력을 한다면, 우리가 인터넷 뭐 구글이나 이런데 감정 표현이나 뭐 감정표 이렇게 딱 적기만 하면은 다양한 감정들이, 어떤 이모티콘이나 그런 모습들이 담아져 있으면서 이것이 이런 감정이구나, 이것이 이런 감정이구나를 알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좀 찾아보는 시도도 필요하고, 또 하나는 감정일기를 좀 써보는 것도 필요해요. 감정일기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내 감정을 느끼는 것을 기반으로 쓰는 건데, 물론 여기에서 뭐 자세한 내용을 설명하지는 않겠지만, 감정일기를 쓰다 보면은 정말 나의 감정이 굉장히 단조롭네. 내가 정말 기쁨을 느끼지 못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고요. 알게 된다면 그것을 내가 좀 고쳐나가고 개선해 나가고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그런 허용적인, 내 감정을 표현해도 된다, 좀 느껴도 된다, 이런 허용적인 좀 마음이 필요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회적 상황이나 관계에서 좀 철수하려는 모습을 피해야 된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내가 혼자 있는 것이 낫다, 이런 핵심 인지가 작동을 하잖아요. 이것을 조금 극복을 해야 이 조연성이 극복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빨리 내가 철수를 하려고 하기보다 내가 거기에 조금 머물러 있는 어떤 태도들, 그런 시도들, 그런 노력들이 좀 필요하고요. 내가 고립되면 문제가 발생된다. 이것들, 이 고립감이라는 것을 이제 경계를 하면서 아주 미미하게나마 사회적 관계 안에 내가 조금 참여를 해보고 거기 안에서 좀 버티는 시도들, 인내하는 시도들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오늘 이제 조연에 대해서, 특별히 조연성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 보았는데요. 조연은 이제 다른 말로 분열이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분열은 한마디로 이제 분리가 되었고 균형이 깨졌다, 균열이 생겼다. 그래서 무엇인가 통합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 관계적으로도 분열이 되었고, 그리고 감정적으로도 어떤 특정한 감정과 분리가 되었고, 자, 그러면 이것을 극복하려면 다른 길은 저는 없어 보여요.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자꾸 이것을 통합하려고 하는 시도들, 내가 너무 고립감이 좋지만 좀 내가 여기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 내가 기쁨을 별로 느껴보지는 않았지만 기쁨을 느껴보려고 노력하는 어떤 그런 시도들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노력을 하다 보면
결국에는 이 조연, 분열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분리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갭이 줄어들게 된다. 그래서 이것들을 기억하면서 정말 노력을 잘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